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부터 충남 온라인학교 시즌3 정보교과로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천안 오송고에 근무하는 정보교사 정승열이고요. 비록 영상이지만 여러분과 만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이번 시간부터 총 5시간 동안 플레이봇을 활용해서 재미있는 프로그래밍 수업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시작할 준비가 되었으면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2장의 사진을 가지고 왔어요. 혹시 무슨 사진인지 감이 오시나요? 네, 혹시 아는 학생이 있으면 댓글로 올려주기 바랍니다. 힌트를 드리자면 왼쪽은 지금 유행하고 있는 바이러스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영어와 특수문자들이 복잡하게 쓰여 있는데요. 그리고 사람처럼 생긴 로봇 그림도 보이고요. 네, 맞습니다. 왼쪽 그림은 코로나19 바이러스 사진이에요. 그리고 오른쪽 그림은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 사진입니다. 그러면 제가 수업 시간에 이 2가지 사진을 왜 가지고 왔을까요? 바로 이런 질문 때문에 가지고 왔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두 사진이 관련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소프트웨어, 인공지능은 과연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다양한 소프트웨어가 개발됐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소프트웨어, 얼핏 보면 2가지 영역은 서로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의 활약이 없었다면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코로나 나우 누리집이에요. 이 코로나 나우 누리집은 코로나 확진자와 관련된 국내외 자료를 빠르게 업데이트하여 사용자가 보기 쉽게 다양한 도표로 제공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인공지능 스피커 사진이에요. 코로나 정보 알려줘 라고 말을 하면 코로나 관련된 최신 정보를 요약해서 알려줍니다. 지금쯤 여러분들이 궁금증이 생기실 거예요. 이렇게 유용한 소프트웨어는 과연 누가 어떻게 만들었을까 라는 궁금증이 생기지 않나요? 바로 학생들의 코딩을 통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앞에서 소개한 두 소프트웨어는 모두 다 개발자는 바로 여러분과 같은 고등학생, 중학생들입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중학교 3학년 최형빈, 이찬형 군은 코로나 나우라는 홈페이지를 만들었는데요. 국내 및 해외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 등을 보여주는 종합 상황판을 만들어서 코로나19 관련된 정보를 실시간으로 빠르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손성민 군은 AI 스피커로 작동되는 코로나 알림이 서비스 앱을 만들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평소 사회적 문제에 관심이 많은데 이번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지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코로나 관련 현황과 위험 지역을 알려주는 서비스를 개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학생들의 코딩이, 즉 프로그래밍이 이 세상을 바꾸게 된 거죠. 자, 이제 여러분도 이제 코딩으로 세상을 바꿀 준비가 되었나요? 그럼 선생님과 함께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학습에 앞서서 오늘의 학습 목표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학습 목표는 플레이봇 접속 및 기본 기능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이고요. 두 번째 학습 목표는 기본 명령어를 사용하여 토마토 줍기 미션을 해결할 수 있다 입니다. 플레이봇에 먼저 접속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릴게요. 플레이봇에 접속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플레이봇 주소창에 직접 주소를 입력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요,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는 검색 사이트를 통해서 플레이봇을 검색해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플레이봇을 검색해서 자주 사용하는 사이트에서 접속할 수 있고요. 그리고 플레이봇을 접속할 때는 반드시 브라우저 크롬 브라우저를 이용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플레이봇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셨다고 믿고 다음 화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플레이봇에 접속을 하게 되면 첫 화면이 이렇게 보일 겁니다. 메뉴가 크게 4가지가 있는데요. 첫 화면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단 메뉴의 가장 왼쪽에 있는 메뉴, 코드 만들기라는 버튼이 있는데요. 이 버튼은 여러분들이 직접 코드를 만드는 공간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PB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플레이봇을 처음 사용할 때 사용 방법을 스스로 익힐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명령어 사전 아이콘이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명령어에 대한 설명과
예시를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혼자 공부하다가 모르는 명령어가 생겼을 때 명령어 사전을 이용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습 자료 메뉴가 있어요. 이 메뉴에서는 명령어 사전 메뉴에 있는 내용들을 출력해서 볼 수 있도록 PDF로 제공하는 메뉴입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 첫 번째 메뉴인 코드 만들기를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봇 코드 만들기 화면 구성이에요. 플레이봇은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먼저 월드 영역과 그리고 코드 영역, 그리고 출력 영역으로 나누어집니다. 월드 영역에서는 선생님의 문제를 확인하거나 로봇이 움직이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영역입니다. 그리고요, 코드 영역에서는 여러분들이 직접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실행하는 영역이기도 하죠. 그리고 출력 영역은 코드 영역에서 작성한 코드들을 실행한 결과를 숫자나 문자, 결과로 보여주는 영역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과 함께 각 영역을 세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월드 영역을 살펴볼 거예요. 네, 월드는 아래의 그림처럼 상황에 따라 다른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프로그램 코드를 작성하기 위해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를 담고 있습니다. 월드는 주로 선생님께서 만들어 제시하는 경우가 많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어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로봇이 움직이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하죠. 다음으로 코드 영역 및 출력 영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코드 영역과 출력 영역 테스트를 같이 한번 해볼 거예요. 여러분은 플레이봇 창을 같이 띄워놓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코드 영역에서 간단한 출력 명령어를 입력해보고 출력 영역에서 확인을 해보는 테스트를 해볼 거예요. 자, 코드 영역에 프린트 세상을 바꾸는 코딩이라고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뒤에 설명을 하겠지만 코드 영역 상단에 있는 재생 버튼 혹은 단축키 F2번을 눌러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자, 프린트 명령어는 괄호 안에 있는 내용을 출력 영역에 그대로 출력해주는 명령어입니다. 이때 글자 앞 뒤에 붙는 따옴표들은요, 큰 따옴표나 작은 따옴표 모두 가능합니다. 그러면 출력 영역 실행 결과를 확인해 보면서 우리가 입력했던 글자가 잘 나오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 버튼을 누르면 올바르게 확인할 수 있겠죠. 그리고 코드 영역에 대한 팁인데요. 프로그램 코드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소문자만 사용해야 합니다. 명령어를 영어로 입력하기 때문에 오타에 주의를 해야 되는데요. 만약에 명령어 블럭을 마우스로 가져다 붙이는 블록 프로그래밍을 배운 학생이라면 조금 더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네요. 중학교에서 배웠던 스크래치나 엔트리에 비해 배우는 과정은 어렵지만 실제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사용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더 많은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 영문자나 특수문자 입력이 어렵다고 하면 코드 영역을 사용하기 좀 어려울 수 있겠죠. 그렇게 했을 때 도와주는 단축키가 있는데요. 단축키를 이용하게 되면 쉽고 빠르게 입력이 가능합니다. 네, 오른쪽에 있는 단축키를 보면 단축키는 사실 처음 보는 단축키는 아닐 거예요. 네, 플레이봇 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프로그램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단축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단축키 정도는 익혀두시면 여러 곳에서도 활용할 수 있으니 꼭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코드 영역과 월드 영역에 대한 버튼을 세부적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튼이 좀 많은 것 같은데요. 각각의 버튼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빠르게 한번 정리를 해 드릴게요. 자, 코드 영역의 버튼은 코드 저장 및 열기, 그리고 코드 실행 및 정지, 로봇의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속도 조절 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자, 코드 열기 버튼인데요. 저장되어 있는 자신의 코드를 열어서 불러오는 기능입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는 코드를 저장하는 기능이에요. 자신이 만든 프로그램 코드, 날아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 다시 열기 위해서 저장하는 기능을 하는 게 코드 저장하기 버튼입니다. 네, 그리고 코드 실행 버튼이에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능이기도 하겠죠.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었던 코드를 직접 실행할 때 클릭하는 버튼입니다. 그리고 실행 중인 프로그램을 정지해야 하는 상황이 오겠죠. 그럴 때는 실행 정지하기, 코드 정지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여러분들이 입력한 코드가 멈추게 됩니다. 다음으로 로봇의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데요.
로봇의 움직임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로봇 속도 조절 바가 있습니다. 단계별로 있고요. 가장 느린 속도인 1부터 가장 빠른 속도인 10까지 10단계로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렸던 내용이 코드 영역에 대한 버튼 소개이고요. 다음으로는 월드 영역 위쪽에 있는 버튼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찬가지로 코드와 마찬가지로 월드 열기 버튼이 있습니다. 이 월드 열기 버튼에서는 저장되어 있는 자신의 월드를 열어서 불러오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코드와 마찬가지로 또 어떤 버튼이 있을까요? 네, 그렇죠. 자신이 만들어서 꾸민 월드를 나중에 다시 열기 위해 저장하는 월드 저장 기능도 있겠죠. 네, 그리고 전체 새로 고침 버튼이 있어요. 이 전체 새로 고침 버튼 사용할 때는 주의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코드 영역에서 작성했던 코드와 월드에서 만들었던 내용들이 모두 지워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드 영역 새로 고침, 전체 새로 고침은 되게 주의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월드 새로 고침은 작성한 프로그램 코드를 실행하게 되면 아무래도 로봇이 처음 위치에 있다가 마지막 위치로 바뀌게 되겠죠. 이런 것들을 처음의 월드 상태로 되돌려주는 게 월드 새로 고침입니다. 그리고 월드 꾸미기, 월드 크기 조절 버튼이 있는데요. 자기만의 월드를 꾸밀 때 사용하는 기능들입니다. 네, 그리고 바로 오른쪽에 물건 주기 버튼인데요. 로봇이 처음에 시작할 때 가지고 있어야 할 물건이 있다면 여기 기능을 통해서 물건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로봇 관리 버튼이 있습니다. 로봇을 추가하거나 로봇의 위치를 바꾸어야 할 때 사용하는 기능이기도 하죠. 그리고 코드 영역에서 주로 사용하는 코드 실행 및 코드 정지는 단축키 F2번이 사용되고요. 그리고 월드 영역에서 자주 사용하는 월드 새로 고침 단축키는 F4번을 활용하면 보다 빠르고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과 함께 월드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월드 영역 상단 메뉴의 첫 번째 버튼을 클릭하면 월드를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네, 월드는 플레이봇이 움직이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기존에 만들어져 있던 월드들을 불러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와 함께 열심히 프로그래밍을 배운다면 어떤 작품들을 만들 수 있을까요? 네, 다양한 샘플과 게임 예제들이 제공되고 있는데요. 한 가지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플레이봇 샘플 예제를 클릭하고요. 그리고 1번 왕복 비퍼 놓기를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하게 되면 왼쪽에 코드 영역에는 굉장히 긴고 복잡한 영어 문자들이 써져 있는데요. 자, 이렇게 플레이봇이 미로의 끝에 있는 위치까지 가서요. 거기에다가 포격을 두고 터지기 전에 다시 시작점으로 돌아오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코드를 실행하는 버튼 단축키가 기억나나요? 네, F2번이라고 했죠. 그래서 F2번을 눌러서 이 코드를 실행하게 되면 아마 이렇게 이동을 한 다음에 미로 끝에 도착하면 폭약을 설치하고요. 다시 출발점으로 되돌아오는 프로그램이 실행될 거예요. 자, 왼쪽에 코드 영역에 있는 게 지금 굉장히 어렵고 복잡해 보이지만 선생님과 수업을 듣다 보면 조금씩 익숙해질 거예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다음으로 플레이봇을 이용한 게임 만들기에 대한 예제를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월드 열기를 클릭한 뒤에요. 플레이봇 게임 예제를 클릭하고 그리고 32번에 있는 민선지 학생 땅 따먹기 AI를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발고등학교 여러분과 같은 고등학생이네요. 민선지 학생이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월드 영역에는 이렇게 조작법과 로봇 색 등 게임 설명들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코드 실행 버튼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두 가지였죠. 단축키 F2번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2번을 누르면 이렇게 설명창, 팝업창이 표시가 되는데요. 총 150칸을 움직일 수 있고요. 그리고 땅을 더 많이 모은 사람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행동력이 0이 될 때까지 한 칸씩 이동하게 되면 행동력이 1씩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특이한 점은 게임을 혼자 진행을 하고요. 내가 파란색 로봇을 조종을 하고 빨간색 로봇은 컴퓨터 속에 있는 인공지능 AI가 조종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인간 이세돌과 AI 알파고의 대결처럼
여러분과 AI 간의 땅 따먹기 게임 대결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코드를 실행한 뒤에 키보드 상하 좌우 키를 누르게 되면 여기 보이는 파란색 로봇이 여러분이 제어하는 로봇이에요. 그리고 움직이는 공간마다 빨간색으로 자신의 땅을 표시하게 되죠. 여기에 있는 핑크색 로봇은 AI가 조정하는 로봇입니다. AI 마찬가지로 내가 한 칸씩 움직일 때마다 동시에 한 칸씩 움직이는데요. 파란색으로 영역을 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고 아래쪽에 행동력도 표시가 됩니다. 이 행동력이 한 칸씩 줄어들 때마다 일씩 감소를 해서요. 0이 되었을 때 과연 누가 더 땅을 많이 소유하게 되었는지 그 팀이 이기게 되는 게임입니다. 네. 자, 그러면 화면 구성을 살펴보았으니 플레이봇을 사용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네, 플레이봇을 실제로 여러분과 함께 나만의 월드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월드를 만드는 과정은 크게 4가지를 거치게 됩니다. 먼저 문제 스토리를 구상합니다. 그래서 문제 스토리를 구상하고 그 문제를 만드는 사람의 창의성을 발휘하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월드의 크기를 결정해야 됩니다. 월드 꾸미기, 크기를 결정한 후에 월드를 꾸몄다면 이제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월드를 써야 되기 때문에 월드 저장하기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월드를 만드는 것이 혼자 매우 어렵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옆에 친구 또는 선생님과 상의를 해보세요. 혼자보다 여러 사람이 함께 힘을 합치면 더 좋은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과 함께 직접 월드 만들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만의 월드 만들기를 위해서는 월드 영역 메뉴에 전체 초기화하기 버튼을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초기화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2가지 영역이 모두 다 초기화가 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코드 영역이고요. 두 번째는 월드 영역의 내용이 전부 다 초기화가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다음과 같은 경고창이 뜰 거예요. 네,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코드 영역과 월드 영역 모두가 초기화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월드를 만들기 위해 먼저 월드 크기부터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월드 편집 버튼을 클릭하고요. 네, 월드 크기 변경이라는 아이콘이 있어요. 그 아이콘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월드 크기를 정하는 창이 하나 뜹니다. 그러면 왼쪽과 아래쪽에 발을 이동해서 월드 크기를 정하고 확인 버튼을 누를 수 있는데요. 월드의 가로와 세로는 각각 5로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와 세로의 크기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왼쪽과 아래쪽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월드 크기가 완성되었습니다. 주의할 점은 월드 크기를 변경하면 월드가 초기화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여러분들이 월드를 다 꾸며놓고 크기를 조절하게 되면 저장되지 않고 다 날아가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요. 반드시 월드를 꾸미기 전에 계획을 한 다음에 월드 크기를 설정한 후에 월드를 꾸미셔야 됩니다. 그리고 월드를 저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월드를 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한글 문서와 동일하게 기존에 편집했던 내용들이 모두 지워지기 때문에 매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월드 크기가 변경되었으면 추가적으로 이 월드를 꾸밀 수 있는 내용 7가지가 있는데요. 벽이나 문, 그리고 색상, 그리고 물건, 비퍼, 글자, 배경 그림자 등을 이용해서 여기에 있는 월드들을 여러분들이 꾸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버튼들을 이용해서 월드를 꾸밀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플레이봇의 기본 화면 구성을 배워봤는데요. 그러면 두 번째 과제를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직접 여러분과 함께 프로그램을 작성할 거예요. 과제 두 번째, 토마토 줍기 미션 해결하기입니다. 플레이봇 화면 구성을 살펴보았으니 여러분들이 플레이봇을 사용할 준비가 완료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플레이봇을 움직이면서 프로그램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마토 줍기 미션을 하기 위해서는 월드 영역에서요, 가장 먼저 월드 열기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가장 아래쪽에 있는 채점, 기본 문제 월드를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오른쪽에 있는 토마토 줍기 1번 문제를 클릭을 해서 월드를 열어주세요. 자, 이렇게 클릭해서 열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월드 영역에 이와 같은 미션 상황이 주어집니다. 자, 길을 따라가서 토마토를 주워 볼까요? 라는 질문이 있고요. 그리고 명령어가 두 개가 나와요. move 명령어 그리고 pick 오브젝트 명령어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다음 명령어들을 조합해서 프로그래밍 문제를 함께 풀어보는 예제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우선은 이 명령어들을 잘 모르잖아요. 처음 접했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 명령어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제를 해결하기에 먼저 두 가지 명령 알아보겠습니다. 자, move 명령어를 먼저 볼게요. move 명령어는 과연 어떤 명령어일까요? 네, 로봇이 바라보는 방향은 동서남북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 방향마다 move를 실행했을 때 결과가 모두 다른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봇이 동쪽을 바라보고 있어요. move를 실행하게 되면 한 칸을 앞으로 가겠죠. 보고 있는 방향이 동쪽이기 때문에 현재 1,1에 있는 로봇은 move를 한 번 실행하게 되면 2,1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북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북쪽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 로봇은 move를 한 번 실행하게 되면 어디로 이동할까요? 그렇죠. 위쪽으로 한 칸 이동하겠죠. 그래서 이 로봇은 2,2에 위치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서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서쪽을 바라보고 있을 때 move를 한 번 실행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이 로봇은 왼쪽으로 한 칸 이동해서요. 결국 1,2에 위치하게 되죠. 그리고 이번에는 남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남쪽을 바라보고 있는 상태에서 move를 명령어 한번 실행을 하게 되면 아래쪽으로 이동해서 다시 1,1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명령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move 명령어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방향을 잘 살펴보고 사용을 해야겠죠. 네. 다음으로는 pick 오브젝트 명령어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pick 오브젝트 명령어는 어떤 명령어일까요? 네, pick 오브젝트 명령어는 로봇이 있는 칸의 물건을 한 개 주울 때 사용하는 명령어입니다. 여기 보시면 먹음직스러운 토마토가 보이죠? 이 모습은 토마토가 한 개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 아래쪽에 숫자가 써 있는데요. 아래쪽 숫자대로 토마토 개수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 pick 오브젝트 명령어를 한 번 실행하면 토마토를 한 개를 주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 하나가 있다면 한 번 주우면 모두 다 주어지겠죠. 그리고 이 모습은 몇 개의 토마토가 있을까요? 아래쪽에 숫자가 5라고 써 있죠. 네, 5라고 써 있는 것은 토마토가 5개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이 토마토를 모두 줍기 위해서는 pick 오브젝트가 총 몇 번 실행되어야 할까요? 그렇죠. 5번 실행되어야겠죠. 그래서 물건이 있는 칸에서 반드시 명령어를 실행해야 하는데요. 아래쪽의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로봇이 물건이 있는 칸에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을 한 후에 pick 오브젝트 명령어를 실행하게 되면 여기에 놓여있는 물건을 하나를 줍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pick 오브젝트를 물건이 없는 칸에서 실행하게 되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물건이 없는 칸에서 실행하게 되면 실행 오류가 뜨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코드를 실행할 수 없습니다. pick 오브젝트 바닥에 물건이 없습니다 라는 오류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물건이 없기 때문에 실행할 수 없으므로 실행 오류가 발생하는 것도 주의를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다음 상태에서 move를 3번 실행하게 되면 어느 칸에 로봇이 도착하게 될지 그려봅시다.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제가 조금 뒤에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로봇의 위치는 6,2에 있습니다. 그리고 서쪽을 바라보고 있네요. 조금 전에 선생님이 설명했을 때 move는 방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고 했어요. move 한 번에 앞으로 한 칸 가기 때문에 서쪽으로 3칸 이동하겠죠. 자, 이번에는 로봇이 월드 끝에 서 있거나 벽 앞에 있는 경우, 여기는 벽이에요. 벽 앞에 있는 경우 move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힌트를 드리자면 이 로봇도 현실과 마찬가지로 벽과 앞에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먼저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정답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로봇이 6,2번에서요 3칸 서쪽으로 이동해서 3,2로 이동하게 되겠죠. 네, 그리고요 요번에는
두 번째 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현실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로봇은 벽을 뚫거나 장애물을 통과할 수가 없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물건이 없는 곳에서 물건을 주었을 때처럼 실행 오류가 뜨게 됩니다. 그래서 장애물이 있으니 앞으로 이동할 수 없습니다 라고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로봇이 움직이는 공간인 월드도 여러분들이 생활하고 있는 현실 세계와 동일하니 앞으로는 장애물이 앞에 있는지 없는지 잘 확인을 하고 무브 명령어를 사용해야겠죠.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토마토 줍기 미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제 2번의 첫 번째 미션이에요. 토마토 줍기 01번을 열려있는 상태에서 프로그램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 전의 화면과 실행 후의 화면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현재 이 화면에서 실행 후의 화면으로 하기 위해서는 어떤 명령어들이 필요할까요? 힌트를 드리자면 크게 세 가지, 세 줄의 명령어가 필요합니다. 자, 지금까지 move 명령어와 pick 오브젝트 명령어를 이해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데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럼 그림처럼 실행 전에서 실행 후로 모습이 바뀌기 위해서 어떤 명령어들이 순서대로 사용되어야 하는지 여러분이 한번 지금 생각해 보세요. 네. 자, 그러면 우선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어떤 걸까요? 이 플레이봇이. 그렇죠. 앞으로 한 칸 이동을 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명령어가 필요할까요? 그렇죠. 앞으로 한 칸 이동하는 명령어인 move 명령어가 필요하겠죠. 자, 그리고요. 이제 현재 로봇의 위치는 2,2에 해당하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이 로봇은 한 가지 더 수행을 해야 됩니다. 어떤 명령어를 수행해야 될까요? 현재 지금 여기에서 물건을 주울 수 있을까요? 그렇죠. 물건을 주울 수가 없겠죠. 그래서 토마토가 있는 2,1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명령어가 필요하냐면, 그렇죠. 첫 번째 줄과 동일한 move 명령어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move 명령어를 추가로 더 작성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로봇의 위치가 2,1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요? 지금 바닥에 떨어져 있는 먹음직스러운 토마토를 주워야겠죠. 이제 물건을 줍는 명령어 기억나시나요? 네, pick 오브젝트라고 하는 물건을 줍는 명령어를 실행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pick 오브젝트를 작성해야겠죠. 그러면 이제 move 2번 그리고 pick 오브젝트까지 세 줄의 코드를 작성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코드를 실행해서 실제로 월드에서 로봇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출력 영역에는 어떤 문구가 출력되는지 관찰을 봐야겠죠. 자, 그러면 토마토 줍기 미션을 같이 한번 코드 영역을 사용해서 하는 것을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실제 플레이브 화면에서 설명을 좀 한번 드릴게요. 코드 영역에서는 두 가지 방법으로 명령어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직접 키보드로 입력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명령어 블록을 클릭해서 입력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면 명령어 입력 과정을 단계별로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이렇게 모두라고 하는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요, 월드 영역에 명령어 블럭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요, 기본 명령어 안에서요, 이 move를 클릭하게 되면 코드 영역에 이 move라는 단어가 자동으로 입력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코드 영역 상단에 버튼을 잘 활용하면요, 오른쪽에 생기는 블럭 모음이 있습니다. 이 블럭 모음에서 여러분이 사용해야 할 명령어 블럭들을 클릭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코드를 쉽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네, 처음이라서 여러분들이 영타에 혹은 특수문자에 자유롭지 못한 학생들은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도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으니 너무 부담스럽고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클릭만으로 move가 입력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두 번째 코드가 있었죠. 물건을 줍는 코드가 어떤 거였죠? 네, pick 오브젝트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여기에 있는 화면 중에서 어떤 범주에 들어갈까요? 그렇죠. 물건과 비퍼라는 범주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 범주에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화면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물건과 비퍼에 관련된 명령어 블럭들이 초록색 버튼을 클릭했을 때 나오게 됩니다. 이번 미션에서 필요한 명령어는 pick 오브젝트죠. 가장 위쪽에 위치하고 있네요. 그래서 위쪽에 위치한 pick 오브젝트를 클릭하게 되면
코드를 쉽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같이 코드 영역에 입력했던 명령어 코드를 같이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입력한 명령어 코드를 실행해 볼 건데요. 코드 영역과 같이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코드 실행 버튼을 한번 클릭을 할 거예요. 자, 코드 실행 버튼을 클릭을 할게요. 혹은 단축키 F2번을 클릭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코드에 이상이 없으면 이렇게 정답 확인창이 뜰 거예요. 네, 그러면 에러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아래쪽에 있는 코드 저장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코드를 저장하는 화면이 뜰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코드 제목은 제목 복사하기 버튼을 클릭해서 토마토 줍기라는 제목을 동일하게 해주셔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코드를 찾기 쉽겠죠. 그래서 확인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자, 제목 복사한 다음에 확인을 누르게 되면 여러분들이 코드가 저장되었습니다와 함께 정답을 맞췄기 때문에 별 도장 하나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알려드렸던 코드를 변형하면 토마토 줍기 2번 과제도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한번 2번 과제는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해결해 보시고요. 저와 같이 토마토 줍기 3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상황이 조금 달라졌어요. 길이 직선이 아니라 길을 따라갔더니 꺾이는 구간이 있네요. 네, 그래서 길을 따라가서 토마토를 주워보는 미션이에요. 로봇 이름은 R1이래요. 네, R1이 동쪽으로 이동하다가 북쪽으로 방향을 바꿔서 이동을 해야 되는 게 포인트입니다. 방향을 바꾸는 거는 저희가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래서 선생님이 요번에 준비해왔습니다. turn left라고 하는 명령을 추가로 배울 건데요. 자, 이 turn left 과연 어떤 명령어일까요? 네, turn left 명령어는 로봇이 현재 있는 칸에서 왼쪽으로 90도 방향을 바꾸는 명령어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left이기 때문에 왼쪽으로 90도를 이동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설명했을 때와 같이 플레이봇의 로봇은 4가지 방향을 볼 수 있다고 했죠. 이 turn left도 마찬가지로 현재 어떤 상태에 있는지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게 나오게 됩니다. 자, 가장 기본적인 화면이에요. 처음에 월드를 시작하게 되면 이 플레이봇은 동쪽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 동쪽을 바라보고 있는 상태에서 turn left 한번 실행을 하게 되면 왼쪽으로 90도를 돌기 때문에 로봇은 어느 쪽을 볼까요? 그렇죠. 북쪽을 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북쪽에서 한 번 더 turn left를 실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렇죠. 서쪽을 보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서쪽에서 한 번 더 turn left를 실행하게 되면 남쪽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플레이봇이 4가지 방향을 다 이 turn left를 이용해서 제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turn left 명령어는 실행할 때마다 동, 북, 서, 남 방향으로 로봇이 움직이는 바라보는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동서남북 순서가 아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이때 로봇은 제자리에서 바라보는 방향만 바뀔 뿐 이동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동할 때는 어떤 명령어 썼죠? 그렇죠. move 명령어를 사용을 해야 합니다. turn left 명령어 어떻게 잘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러면 토마토 줍기 3번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마토 줍기 3번 문제예요. 자, 길을 따라서 토마토를 주워 볼 겁니다. 첫 번째는 실행 전의 화면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월드 영역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3가지 명령어를 소개하고 있네요. 첫 번째는 move 명령어, 앞으로 이동하기 명령어죠. 그리고 두 번째는 turn left, 왼쪽으로 회전하기 명령어죠. 조금 전에 선생님이 설명했던 명령어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pick object, 물건 줍기 오브젝트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과 함께 코드를 작성해 볼 건데요. 자, 우선은 총 6가지의 일을 해결해야 됩니다. 차근차근 하나씩 해볼 거예요. 자, 현재 1,1에 있는 로봇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명령은 어떤 걸까요? 실행 후를 참고해 보세요. 네, 그렇죠. 현재 동쪽을 바라보고 있는 로봇은 앞으로 한 칸 이동을 해야겠죠. 그러면 앞으로 한 칸 이동하는 명령어가 그렇죠. move 명령어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동하기 하나를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코드 영역에다가 직접 키보드를 입력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혹은 블록을 사용해서 mode라는 버튼을 클릭하고요. 기본 명령어에서 move라는 버튼을 클릭해서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코드에는
move라는 글자를 입력하게 되는 거죠. 자, 다음으로 이제 로봇의 위치는 2,1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에서 토마토가 없기 때문에 로봇은 한 번 더 어떤 일을 수행해야 될까요? 그렇죠. 로봇의 방향이 바뀌었나요? 아니죠.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로봇은 어떤 명령을 수행하면 될까요? 그렇죠. 한 칸 더 동쪽으로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move 명령어, 앞으로 이동하는 move 명령어를 한 번 더 실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move 명령어를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자, move 명령어. 다음에 그러면 로봇이 3,1까지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봇 아래에는 토마토가 없죠. 네, 그래서 토마토가 있는 곳까지 가기 위해서는 로봇이 한 칸 더 앞으로 이동을 해야겠죠. 그래서 move 명령어를 한 번 더 쓰겠습니다. 그래서 연속 3번 move 명령어를 썼어요. 그러면 로봇이 현재 4,1까지 왔습니다. 그럼 이제 더 이상 앞으로 갈 수 있을까요? 선생님이 move 명령어를 설명할 때 앞에 벽이 있는 상황에서는 move 명령어를 사용할 수 있다고 했나요? 그렇죠.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move 명령어를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명령이 있습니다. 현재 벽에 막혀 있고요. 토마토는 북쪽에 있어요. 그러면 이 플레이봇은 회전을 해야겠죠. 그래서 turn left, 왼쪽으로 90도를 회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turn left 명령을 시행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요. turn left를 했다고 해서 이 로봇이 4,2로 이동할까요? 아니죠. 그래서 4,1에 제자리에서 방향만 회전할 뿐 이동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봇은 현재 방향은 북쪽을 보고 있고요. 로봇은 4,1에 위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비로소 마지막까지 명령을 시행하려면 한 번 더 move를 실행해야겠죠. 그래서 북쪽으로 이동하기 위한 move 명령어 한 번 더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플레이봇은 4,2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럼 4,2 위치에서요. 이제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요? 네, 토마토가 바닥에 떨어져 있으니 바닥에 물건을 줍는 명령어 pick 오브젝트를 실행해서 이 토마토를 얼른 주워야겠죠. 네, 그래서 pick 오브젝트까지 명령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6줄에 있는 명령어를 다 실행하게 되면 실제로 1,1에서 출발해서 4,2에 있는 토마토를 줍는 코드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같은 방법으로 토마토 줍기 미션 2번, 3번, 4번을 풀어볼 거예요. 자, 미션 5번에 해당되면 로봇이 이번에는 좀 다른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이번에는 왼쪽이 아닌 오른쪽으로 방향을 바꿔서 이동을 해야 합니다. 플레이봇에서는 선생님이 소개해 줄 때 turn left 그리고 turn right 함수를 소개해 주지는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네, 플레이봇에서는 불행하게도 turn right 함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turn left만으로 이 turn right 함수를 만들어서 사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로봇의 방향을 오른쪽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힌트를 드리자면 turn right 명령어는 없지만 오른쪽으로 방향을 바꾸려면 우리가 플레이봇 방향 4가지 중에서 특정 명령어를 반복하면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말이 맞습니다. turn left 함수를 3번을 쓰게 되면요. 이 플레이봇은 오른쪽으로 회전하게 되겠죠. 네, 왼쪽으로 90도, 90도, 90도 3번을 하게 되면 오른쪽으로 결국은 90도 회전하는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과 함께 토마토 줍기 미션 5번도 함께 해결할 수 있겠죠. 자,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부터는 조금 더 길어졌어요. 토마토 줍기 미션 5번은 총 8줄의 코드가 필요한데요. 자, 실행 전과 실행 후를 동일하게 가지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플레이봇이 1,3 위치에 있습니다. 자, 길을 따라서 토마토 줍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까다로운 점이요. 그동안에는 왼쪽 회전으로 됐었는데 이번에는 플레이봇이 벽에 다다랐을 때 왼쪽이 아닌 오른쪽으로 회전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turn left 명령어를 적절하게 사용을 해야 미션을 해결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먼저 차근차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플레이봇 위치에서요, 현재 동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하는 명령어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죠. 먼저 앞으로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move 명령어가 하나가 필요합니다. 자, move 명령어 하나를 실행합니다. 그러면 플레이봇의 위치는 2,3에 해당하겠죠. 그러면 2,3에 해당하는 이 플레이봇이 현재 토마토에 아직 가지 못했어요. 그러면 또 어떤 명령어를 실행해야 될까요?
네, 이번에는 마찬가지로 한 칸 더 앞으로 이동하는 move 명령어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move 명령어를 한 번 더 쓰겠습니다. 그러면 3,3에 있는 로봇입니다. 아직도 멀었어요. 그러면 한 번 더 move 명령어를 실행하겠습니다. 그러면 4,3에 위치하겠죠. 4,3까지 온 로봇은 현재 더 앞으로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회전을 해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예요. 기존에는 턴 레프트를 한 번 쓰게 되면 move 명령을 안 썼네요. move 명령을 한 번 더 썼습니다. 기존에는 턴 레프트를 한 번 쓰게 되면 플레이봇은 동쪽을 바라보고 있다가 어느 쪽을 바라볼까요? 그렇죠. 북쪽을 바라보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토마토는 북쪽에 있을까요? 남쪽에 있을까요? 남쪽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플레이봇은 왼쪽으로 회전하는 게 아니라 오른쪽으로 회전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턴 라이트 함수가 필요한데요. 플레이봇에서는 불행히도 턴 라이트 함수가 없기 때문에 이 턴 레프트 함수를 이용해서 오른쪽 회전을 구현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턴 레프트 함수 3번을 연속으로 쓰게 되면요. 3번을 연속으로 쓰게 되면 여러분이 이 로봇을 오른쪽으로 회전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을 말씀드리자면 회전은 제자리에서 회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플레이봇은 4,3에 그대로 위치하는데 달라진 점은 동쪽이 아닌 남쪽을 보고 있겠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2개 남았는데요. 물건을 줍기 전에 수행해야 될 명령이 있습니다. 그렇죠. 앞으로 한 칸 이동하는 move 명령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move 명령어 하나를 더 입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플레이봇이 토마토 위에 올라오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뭐죠? 그렇죠. 픽 오브젝트로 물건을 주어야겠죠. 그래서 픽 오브젝트를 마무리해서 쓸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코드 8줄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봤어요. 여러분과 함께 한 지 1시간도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8줄에 해당하는 코드를 여러분 스스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토마토 줍기 미션 6번에서 10번까지는 여러분들이 왼쪽과 오른쪽을 섞어서 남은 토마토를 모두 줄 수 있겠죠. 네, 지금까지 잘 따라왔다면 여러분 스스로 토마토 줍기 미션을 1번부터 10번까지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왼쪽 오른쪽 섞어서 1번부터 10번까지 모두 풀어서 별도장 10개를 획득을 하기 응원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기본 명령어 3가지를 빠르게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명령어입니다. move 명령어예요. 이 명령어는 로봇이 바라보는 방향에서 한 칸 이동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이고요. 주의할 점은 장애물에서는 실행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두 번째 명령어 보겠습니다. pick 오브젝트예요. 로봇이 있는 칸에 물건을 한 개 주울 때 사용하는 거고요. 대신 물건이 없는 곳에서 사용하게 되면 실행 오류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자, 세 번째입니다. turn right 함수예요. 로봇이 현재 있는 칸에서 왼쪽으로 90도 방향 바꾸는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의할 점은 turn left 함수만 있고요. turn right 함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오른쪽으로 회전했을까요? 그렇죠. 왼쪽으로 회전하는 것 3번으로 오른쪽 회전을 만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배운 내용까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네, 지금까지 플레이봇 화면 구성을 살펴보고요. 여러분이 직접 월드도 생성해 보았고요. 기본 명령어를 가지고 프로그래밍 코드도 작성을 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천안 신당고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정보교사 문세용 선생님과 함께 변수와 연산자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네, 오늘 첫 시간이지만 여러분과 함께 정보 수업을 이끌어 왔는데요. 정보 수업 따라오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이 있죠.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은 벌써 절반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어려웠던 학생들은 상심하지 마시고요. 학생들도 용기 잃지 마시고 다음 시간까지 건강도 잘 챙기고 그럼 저는 3번째 시간에 다시 여러분들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안녕.